금방 그 말씀하신 그날 검사한 결과를 제가 사실은 다 봤어요. 네. 확실히 보면 지원이가 동생하고 굉장히 아까 그 피자놀이 요리하면서 먹여주기도 하고 굉장히 어른스러운 모습과 네. 저렇게 엄마한테 막 반말로 욕하고 막 고집 부리고 갑자기 아기가 된 것 같은 그 뭔가 굉장히 어른스러움과 극단적으로 퇴행적인 모습이 공존을 하고 있고 그게 왔다 갔다 그 순식간에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검사 결과지를 이제 쭉 봤고 또 지원이의 모습도 저희가 관찰을 했는데 집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그 지원이가 아파트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뭐야? 어떤 집이야? 그랬더니 분위기가 무서운 집이라고 말을 했고요. 사실 그림상으로 보면 무섭게 안 생겼는데 이거를 아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표현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무섭다고 했습니다. 별로 무서워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무를 그리라고 했는데 뭐가 많이 열린 나무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뭐야? 그랬더니 코코넛. 코코넛이 많이 열렸는데 답답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그림을 그렸는데 처음에 이제 작은 여자아이를 저 구석탱이에다가 조그맣게 그렸죠. 얼굴은 웃고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다. 그렇죠. 그리고 구석에 있는 건가. 근데 웃고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림. 그 다음에 이제 남자아이를 그렸어요. 오, 더 그런데, 작아졌어. 참 의미가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항상 엄마가 양보하라고 해서 속상해. 라고 얘기했어요. 참 우리 지원이는 말을 굉장히 그래도 아주 표현을 잘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뭐 무섭다, 외롭다, 답답하다, 속상하다 그런 어떤 것들이 어디에서 도대체 비롯됐을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엄마하고의 1차 양자 간의 관계에서 다 비롯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빈이란 존재는 이제 제3의 인물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 3자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불안은. 네. 엄마하고 해결이 안 된 의존 욕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터뷰에서도 우리 그런 말씀 하셨어요. 진짜로 유빈이를 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두렵다, 걱정된다 그러셨잖아요. 아니라고요. 이게 유빈이랑 지원이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원이랑 엄마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문장 완성 검사에서도 그게 잘 드러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원이가 쓴 거거든요.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엄마 아빠래요.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엄마가 없는 것, 아빠가 없는 거예요. 한번 경험을 해봤죠. 엄마가 갑자기 부재하고 엄마를 상실한 경험을 한번 해봤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걸 뭐 지원이가 모를 리가 없죠.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섭대요. 무서운 건 뭘 의미하냐면 막 뭐 무섭게 해서가 아니고 없어질까 봐. 또다시 내가 엄마 아빠랑 헤어지는 경험을 할까 봐. 굉장히 양가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엄마가 나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불안이 증폭이 되면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트리거가 되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제일 먼저 쓰는 건 삐지기예요. 째려보기. 그 다음에 막 도망가서 이렇게 외로운 척 해보기, 뭐 던지기, 나중에 결국 이제 유빈이가 이제 뭣도 모르고 끼어들면 유빈이 때리기까지 가는 거죠. 아까 다 나왔어요, 화면에. 네, 다 봤네요. 이게 안 통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엄마 제발 좀 나 좀 이렇게 좀 안 불안하게 해줘라고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 모드로 있는데 엄마는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은 현재로는 지원이가 쓰는 모든 방법이 잘 통하지 않고 있다. 네, 그런 거죠. 놀이치료 계속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에게. 제 생각에는 지원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그런 큰 심리적 충격을 뭐 모래 놀이판에서라도 막 꺼내놓고 그때 그 공포감, 그 충격을 어쩌면 엉엉 울면서 막 이렇게 토해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지원이 안쓰러운 마음이 드네요. 근데 엄마가 지원이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엄마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사실 일어나지 않을 그 불안을 어떻게 하면 좀 낮춰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시그널에 반응하는 게 한 3가지가 있어요. 단계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그냥 주문만 해줘도 돼요. 쳐다보고 웃어만 해줘도 돼요. 근데 이런 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우리가, 내가 삐져갖고 있는데 유빈이 야단치고 있어, 나를 안 쳐다보고. 일단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 웃으면서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 군화대화법 같은 거.
지원이는 엄마랑 놀고 싶구나. 엄마가 안아줬으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는 칭찬이거든요. 칭찬은 진짜 이거는 그냥 주목과 인정과 칭찬은 그냥 내가 엄마를 100%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만드는데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이 거의 없어요. 엄마가 이제 특히 유빈이까지 끼어들면 이제 이게 얘가 싸우나 안 싸우나 이거 지금 이게 심판 보기 바빠갖고 사실은 엄마가 칭찬을 잘 못해요. 너무 잘 놀거든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단문제 먹어볼래? 그랬더니 뭐 유빈은 또 존댓말로 또 대답하고요. 너무너무 잘 놀아요. 그러면 그때 좀 칭찬해 주셔야죠. 너무너무 잘 논다. 동생한테 잘 먹여주고 너무 착하네. 이런 칭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네. 제가 조금 더 얹어서 아까 유빈이 토할 때 그 물티슈로 처음에 어머니께서 몇 번 닦아주다가 나중에 이제 물티슈를 지원이한테 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원이의 몸이 거의 4배속으로 빨라졌어요. 굉장히 급하게 계속 이렇게 뭐 이러고 앉아있고 처음에는 관심이 없는 척하고 있었지만 이 아이가 동생한테 온전히 관심이 가 있었거든요. 지원아 물티슈 빼. 더.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나올 수 없을 만큼 몸을 빠르게 움직여서 엄마를 도와서 괜찮은지 살펴보고 싶은 마음을 좀 읽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 교수님께서 칭찬 이야기를 하셨는데 칭찬은 왜 우리가 안 될까를 보면 지금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는 유빈이하고 지원이 사이에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되게 크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자리를 약간 이제 비워놓으면 즉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걸 조금 전환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때렸잖아요. 동생이 누나를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오히려 막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지원이가 오히려 더 어른스럽게 누나 주먹으로 때리는 거 아니야 하고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주 즉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칭찬해 줄 수 있는 타이밍인 거예요. 지원아 어떻게 너 지금 누나 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 엄마 너무너무 고맙네. 그때 그냥 바로 들은 대로만 반복해서 말해주고 고맙네, 뭐 잘했네. 요 말 한마디만 해줘도 되게 나아지거든요. 어머님이 이제 우리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칭찬해줘라고 말투 시연하면서 하면 나는 닭살 돋아서 저렇게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도 하면 잘하실 수 있으세요. 우와! 한번 해보세요. 우와! 저도 솔직히 약간 닭살 돋거든요. 우와! 아주 부드럽고 나이스하게 정말 감탄사를 그게 제가 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들 앞에서 우버하면서 칭찬해주는 거죠. 일단 목소리 톤을 살짝 높여서 대박. 약간 소리를 줘야 쑥 돼. 넘어가겠어. 진심으로 진심인 것처럼 그런 말을 했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 표현 자체를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요게 10이라면요. 조금 낮추셔도 되는데 와 어쩜 이렇게 잘해?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칭찬을. 아이 괜찮아요. 아 너무 잘했어. 우와! 이렇게 잘해. 그래 잘하시. 카메라 앞에서 하셨으면요 집에 가서 훨씬 잘하실 거예요 진짜. 아니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이목구비도 크시고 표정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면은 정말 확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가끔 저도 생각하거든요. 몸이 2개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지원이만 바라보고 맞춰줄 수 있으면 이 아이의 불안을 좀 낮춰줄 수 있겠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더욱이 지원이 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을 돌보는데 좀 더 힘든 상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오늘 너무 고요하지 않아? 뭐가 고요해? 조용하지 않아? 어색하지? 뭐가 어색하죠? 너무 잘 놀아서? 평소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 평소보다 더 착했어요 아이들이. 너도 이상하지 않아? 야 오늘 너무 고요해서 좋다, 조용해서 좋다라고 하시면 좋아서 이거 치울 거야. 왜? 근데 평소처럼 유빈이랑 놀아. 엄마 얘기했지. 너희들 평소의 모습을 보여줘. 아 저는 걸 이제 얘기 불안이라고 그래요. 뭔가 터져야 되는데 왜 안 터지지? 뭐 이런 너무 이상했어요 그냥 전화. 그러니까 우리 집 같지 않고 너무 어색하고.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핫도그는 이렇게 담아서 드릴게요. 떡
유빈아. 떡볶이 몇 개야? 떡볶이 몇 개 드릴까요? 3개만 주세요. 3개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음, 아, 다 들어왔어. 언제? 엄마 사고 치지 말랬지? 오빠. 야, 오빠. 이걸 이렇게 다 망가뜨리면 어떡해요? 엄마 때리면 어떡해요? 누나한테도 그렇고 엄마한테도 그렇고 왜 이렇게 버리려 그러지? 아 진짜 또 짜증나게 하네 씨. 누나 힘들어. 제주도 가는 그 1시간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너무 심하게 좀 정신이 나갔어갖고 병원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육아 스트레스에서 오는 이제 약간의 공황 장애 뭐 이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정말 살짝 흔들렸는데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공포감이 생기는 거죠. 저기 언제죠? 최근인가요? 갔다 온 게 한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엄마 진짜. 느꼈어. 첫째가 느꼈어. 엄마의 한숨을. 뭔가 이제 지원이가 긴장감을 느낀 거예요. 이제 엄마가 한숨 쉰 엄마가 것 이제 때문에 그런 폭발할 것 것 같은데? 같은 거야. 왜 한숨을 쉬시는 갑자기 거죠? 조심스러워졌어요. 그죠? 저게 뭐냐면 엄마 건들지 마 하는 신호를 엄마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냉랭하게. 지원이도 똑같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거기 앉지 말랬지? 문 닫다가 닫혀. 다 정리해. 정리해. 정리를 정리하라고. 이거 뭐야 다. 내가 한 번 화를 내면 애는 2번을 화를 내는데 내가 한 번 참고 2번 참으면 아이도 참아지는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하나일 때와 둘이 되고 이제 육아 스트레스와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제 늘면서 그게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화를 내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뭔가 나를 닮아가는 것 같고 나처럼 될까봐도 무섭기도 하고 고백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이제 공황장애를 겪고 계신다는 말씀 좀 어렵사리 꺼내 주셨는데 아우 더군다나 아이 보기 더 힘드셨겠어요. 그러게요. 어떠세요? 어머니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어려우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숨이 잘 안 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이게 막 갑자기 바닥으로 심장이 꺼지는 것 같으면서 갑자기 답답해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미친 듯이 막 가슴이 또 뛰다가 그러면서 이제 상상만 했을 뿐인데 예민해져 있는 거죠. 이제 제가 되게. 그거는 이제 겪어보지 않으면 아는 척을 하지 말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호환 마마보다도 무시무시하다는 건데 저도 아주 오래 겪어봤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아요. 그러니까 공황이라는 건 사실 스트레스만으로 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취약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마음의 강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당황하면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식은땀 나고 현기증 나고 이런 거는 누구나 여기 있는 분들 다 경험해요. 그런데 이러다 내가 죽을지도 몰라, 나 이러다 미칠지도 몰라라는 생각하고 연합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결국 이걸 긍정적 사고로 낙관적인 어떤 훈련을 좀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엔 내가 비행기를 잘 탔어. 그런데 지금은 못 타.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또 타게 될 거야. 이거예요. 지원이나 유빈이가 싸워도 아이들이 잘 놀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도 잘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매일매일 하루에 수십 번이든 수백 번이든 아, 지금 어떤 문제라는 인식이 딱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 이건 지금 힘들어. 그러나
결국 잘 해결될 거야. 이 말 한마디만이라도 스스로 좀 훈련을 하신다면 이 생각 하나가 내 의식을 조금씩 이렇게 유연하게 만드는 데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약물 치료라든가 뭐 정신과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실 제가 아까 어머님 그 VCR에서 영상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그 어머님께서 고백하신 그 공황 불안 발작 그런 것과 사실 무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 영상을 사실 봤습니다. 그 TV 보면서 그림처럼 주변에 주변에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 무심한 표정으로 그게 되게 인상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머님께서 그때 많이 지쳐있고 한참 뭔가 이제 확 이렇게 에너지를 한번 크게 쓰고 그냥 다 나가 떨어져서 이렇게 지쳐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저도 저한테 스스로가 항상 느끼는 게 제 기본적인 체력과 에너지와 이런 걸 분배를 제가 좀 잘 못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항상 초반에 막 쏟아내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저도 너무 가진 힘이 없고 지치고 근데 또 그게 아이들만 돌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집안일이라는 게 계속 하고 이제 또 둘째가 이제 한참 사고를 많이 칠 나이다 보니까 뭐 진짜 옷도 뭐 하루에 뭐 몇 번씩 갈아입히다 보니 뭐 빨래 뭐 이게 이제 계속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한테 체력 분배를 조금 제가 잘 나눠서 했더라면 짜증을 덜 부릴 텐데 이제 막 뭔가 하나에 다 쏟아내고 나서 그러니까 되게 조금 교수님들 얘기 듣다가 좀 아이한테 미안했던 게 큰애가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저한테 뭐 엄마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계속 거는 거죠. 조잘조잘. 얘는 저랑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니, 응, 왜? 뭐 이것밖에 해줄 수 있는 체력이 없는 거야. 근데 대답을 안 해줄 수는 없고. 지금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의 분배 우리 얘기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의 분배에 조금은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